우리 모두의 가슴 속엔 우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맑고 고유한 추억을 깃는 우물이요. 문정희 작가가 쓴 우리를 홀로 있게 하는 것들이란 에세이에 보면 이 추억이란 우물에 고인 아픔과 슬픔, 오늘 다시 길어 올려보면 어느덧 맑고 감미로운 포도주처럼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추억이란 이렇듯 소슬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사진첩과 같다고도 말합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입니다. 나이가 들면 추억에 기대서 산다는 말이 있는데, 혹 과거만 소중히 여기고 세상과 미래는 잃어버리고 살아가진 않나 생각이 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시편 139편 찬양으로 세계 선교의 봄을 참고 세계 선교 보고 시작합니다. 이고은이 부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고은이 부른 시편 139편 찬양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는 세계 선교의 봄을 참고 세계 선교 보고,
첫 번째로 전해드릴 내용은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이곳 괌에 와서 미국으로 망명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괌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키르기스탄인인 어느 한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내나님, 이것은 축섬의 말로서 좋은 하루가 되세요라는 뜻입니다. 2012년부터 괌과 러시아 간에 비자 면제 협정을 맺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비자 없이 45일간 괌에 체류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러시아인들이 괌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쉬고 놀고 관광을 즐기게 됐습니다. 투몬 비치에 가서 보면 미국 백인들처럼 생겼지만 영어 아닌 다른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바로 러시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관광을 목적으로 괌에 오는 러시아인들이 있는 반면에 정치적인 문제와 인종적인 문제로 괌에 와서 미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벤과 크라는 키르기스탄인으로서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벤과 크라는 결혼하였고 벤은 러시아의 작은 도시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공무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사건에 휩싸이게 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그 사건을 피하여 벤은 2017년에 괌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괌에서 미국으로의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괌에서 망명 허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노숙 생활하던 그들은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은 벤 부부를 노숙자 센터에 살도록 도와줬습니다. 노숙자 센터에서는 노숙자들에게 2달 동안의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2달이 지나게 되면 노숙자 각자가 그 다음에 갈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벤 부부가 노숙자 센터에서 2달을 살고 나서 저희들과 함께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의논하게 됐습니다. 여기저기를 알아보는 가운데 음식 공장을 운영하시는 김 사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김 사장님 부부는 반갑게 이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집에 살면서 음식 만드는 일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다정함과 친근함으로 벤 부부는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벤 부부를 일본인 교회의 목사님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일본인 목사님이 주일마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벤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부인인 크라는 행정상의 문제로 더 기다려야 됐습니다. 벤은 일할 수 있는 정부의 허가를 요청하였고 좀 기다리는 후에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벤은 러시안 건축 기술자들과 함께 건축회사를 운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회사 설립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 벤은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저기를 알아보는 가운데 이 사장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이 사장님은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벤은 러시안 기술자들과 함께 건축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짓고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건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가끔 만나서 물어보면 일과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지난 8월 24일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8월 말에 미국 본토로 떠날 예정이다. 그동안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 도움을 준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싶다. 벤과 크라는 괌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하여 미국 본토로 떠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며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줬습니다. 벤과 크라 부부는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괌이라는 낯설은 땅에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제 괌에서 미국 본토로 아메리칸 드림을 향하여 점프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괌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큰 장점을 보게 됩니다. 한국인의 다정함과 친근함으로 부지런함과 따뜻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손길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괌에 많이 있습니다. 이웃섬에서 괌으로 이주한 섬사람들,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자들,
넘어져서 한숨 짓는 망명자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과메니안들, 이런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라고 한국인들이 괌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국인들이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친근함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선교사는 늘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남아공 현지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선교사는 늘 조심해야 한다. 왜? 갑이기 때문이다. 까딱하다가는 갑질하기 십상이다. 갑질하려고 갑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기업에서도 갑질하려고 갑질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 그리 되었다고 그러듯이 어제도 빵을 트렁크에 가득 싣고 고가다리 밑으로 나아가 빵을 나누었다. 한국 사람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지 모르겠다. 빵을 얻으려고 달려오는데 팔뚝에 주사기를 꽂은 채로 빵을 달랜다. 마약을 하다 온 것이죠. 빵을 이미 주었는데 크림빵이나 케이크를 더 달란다. 탄자니아 청년들은 요리해서 먹을 닭을 달라기도 하고 다 떨어진 신발을 끌고 나와 어제는 신발을 또 달랜다. 웬만하면 나도 저들의 요청을 들어주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후회감이 든다. 신발을 달랠 때 그냥 신발을 주고 올 것을, 빵을 하나 더 달랠 때 그냥 하나 더 주고 올 것을, 신발을 많이 주워 보았지만 또다시 만나면 여전히 헤어진 신발을 신은 저들의 모습을 보기에 저의 진짜 진위를 파악하는 버릇이 생겼다. 늘 자기만 만난 빵을 더 달라고 하면 늦게 온 친구들은 빈손으로 보내야 하기에 단호하게 대하는 나를 내가 책망하곤 한다. 선교사는 밧세바를 마주하는 다윗왕과 같다. 왜? 다윗왕처럼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다. 한국 가면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모두가 상전이지만 선교지에서는 선교사가 다윗왕이 된다. 다윗왕에게는 죄를 꾸짖는 나단 선지자 같은 분이라도 계셨지만, 그래서 선교사는 늘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갑질하는 자신을 보며 종종 놀라곤 한다. 그러하기에 주님 말씀 맨날 먹으며 말씀 앞에 홀로 서야 한다. 자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유럽 흑해난의 신생국가입니다. 아파지아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독일 메르켈 총리, 둘 다 각국 최초의 여성 국가 지도자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신자유주의와 범사회주의라는 제목으로 아파지아에서 우동수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마가렛 대처와 앙겔라 메르켈, 신자유주의와 범사회주의를 생각해봅니다. 영국의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대처 수상에 의해 주창된 신자유주의가 세계화의 흐름으로 확산되고 악성 사회구조로 고착된 폐해가 점차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통과 인터넷의 발달로 좁혀진 지구촌에서 어느 누구도 여기서 헤어나올 방도는 없습니다. 세계화의 첨단에 서 있는 한국은 그 요인만이 아니라 대학에도 맨 앞자리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한때 개인과 자본의 효용을 극대화시켜 자본주의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일시적인 경제 부흥으로 이끄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된 구조로 고착된
사회는 없다는 극단적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의 장벽은 빈부격차의 심화, 가불문화, 만성적인 경제 위기의 근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9.11을 출발점으로 국제자본의 횡포로 대동된 식량 위기로 폭발한 튀니지의 봄에 시작된 중동의 사태가 이제 IS와 테러, 시리아 내전과 난민으로 서구를 휩쓸어 갔습니다. 2015년 한 해에만 독일로 유입된 난민이 11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유럽과 문명을 뒤흔드는 비상사태의 한가운데 유럽의 중심 국가가 된 독일에 마침 또 다른 한 여성 지도자 메르켈 총리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단순히 개인의 집합으로의 사회가 아닌 민족, 계층, 국가의 합으로의 범사회의 인류 공동체로의 이해와 시각이 있는 듯합니다. 푸틴과 시진핑의 서구의 정치적 세력으로의 대척점이 아닌 인류애를 기반으로 한 범사회주의 새로운 세계 구조로의 비전이 잉태되어 있는 듯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대의 자식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구조의 산물인 것이지요. 그리고 시대와 구조를 가늠하는 것은 문화와 그 배후의 사상, 세계관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 구조를 일으키고 지탱해줄 관점과 문화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의 형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서로의 벽을 세워 차별하는 것이 아닌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거기에 새로운 사회와 구조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화해의 복음 안에 들어있지요. 세상과 모두를 짓누르는 악성 사회 구조를 극복하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수용과 용납, 화해와 하나됨이지요. 예수님 자신이 지시고 우리도 지도록 명령하신 십자가입니다. 그 길은 아주 분명합니다. 불복이냐 복종이냐, 여기에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 세상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유럽 흑해난의 아파지아에서 우동수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카메룬을 방문하며 경험한 이야기 제8일차 이야기를 김동선 목사님이 그리고 이곳 선교지 카메룬에서 사역하신 서지혜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은가운데레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밤새 고요하다 못해 무서울 정도의 무거운 밤은 이름 모를 새들의 소리로 정적이 깨집니다. 마치 창가 바로 옆에서 일어나라 하듯 지저귀는데 싫지 않은 기분 좋은 외침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는 찬양을 아시지요?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찾아오는 새는 마치 오늘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프리카 한 달 살기 카메룬 은가운데레 편 제8일차 새롭게 경험하는 아프리카 이야기 김동선 목사가 전합니다. 선교지에서 한 달 살기 카메룬 은가운데레 편 제8일차 날씨 맑음, 온도 27도. 카메룬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쉬었다. 한국을 떠나 일주일 만에 다시 일상을 찾은 기분이다. 이제 이곳도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빨래를 했다. 세탁기가 없으므로 손빨래를 해야 했다. 아내는 손목이 약해서 속옷과 양말은 괜찮은데 바지와 티셔츠 등은 내가 걷들어 주어야 했다. 유진이가 자신이 조립한 빨래 건조대에 빨래를 널었다. 햇볕이 따뜻해서 금방 빨래가 말랐다. 책도 읽고 일기도 쓰며 하루를 보냈다. 점심과 저녁을 먹고 캠프 안을 2번이나 산책하기도 했다. 음식.
아침에 피망, 양배추, 토마토 소세지를 올리브유로 볶아 반찬을 만들고 즉석 북엇국을 끓여서 밥을 먹었다. 점심에는 남은 야채와 계란으로 볶음밥을 만들어 짜장 소스와 함께 먹었다. 저녁에는 라면을 하나 끓여서 밥을 말아 먹었다. 양배추를 채 썰고 통조림 옥수수를 넣어 마요네즈와 케찹으로 소스를 만든 샐러드도 먹었다. 특히 가뚜기표 마요네즈와 프랑스산 아모라 케찹은 환상의 조합이었다. 동서양의 만남. 케찹은 미국의 하인즈에 비해서 진하지는 않지만 허브 향도 나는 것 같고 깊은 풍미가 느껴졌다. 흔한 케첩 하나도 세련되게 만드는 프랑스의 음식 솜씨에 감탄했다. 내가 음식에 대해 애정을 쏟는 이유는 생명의 소중함 때문이다. 딸과 아버지. 생명이 2번이나 꺼져가는 것을 보고 나니 더욱 생명에 대해 애착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음식을 단순히 판매되는 상품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음식은 상품이 되기 전에 생명이었다. 동물이든 생물이든 한때 살아있는 생명이었다. 사람은 매일 이 생명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이다.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건한 감사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해 하나하나 감사하며 살고 싶다. 이 비루한 살덩이에 전달된 그 생명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 아니, 그 생명들을 나의 삶을 통해 찬란하게 피워보고 싶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해준 그 생명들에 대한 예의라 생각한다. 이슬람 기도. 새벽부터 우리를 깨우는 소리들이 있다. 일단 밤새도록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오전 4시를 전후로 해서 확성기로 무슬림들이 기도를 시작한다.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루터교 성당의 종소리가 들린다. 종소리에 잠을 깬 닭들의 울음소리도 들린다. 옆에 있던 개들이 따라 짖는다. 동이틀 무렵이면 다시 기도 소리가 들린다. 그 후에 새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먼저 참새들의 소리가 들리고 찌르레기, 뻐꾸기 소리가 들린 후 까마귀 소리가 마무리를 한다. 이때쯤 해가 뜨면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자동차의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는 옆집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조잘거린다. 일주일째 같은 패턴의 소리들을 듣고 있다. 그래도 제일 즐거운 소리는 아이들의 노래소리이다. 동요도 부르는 것 같고 찬양도 부르는 것 같고 아기상어 노래도 들린다. 몽롱한 기도 소리를 씻어주는 청정제였다. 아쉽게도 오늘은 아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옆집의 이 선교사 가족이 사역지로 떠났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 기도 시간은 동트는 시간을 기준으로 각 지역마다 다르다고 한다. 기도 시간이 되면 어느 곳에서도 메카가 있는 동쪽을 향해 기도한다. 하루 5번 정도 기도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곳의 무슬림들은 6번 정도 기도하는 것 같다. 새벽, 해 뜨는 시간, 정오, 오후, 저녁, 그리고 밤. 오늘은 새벽 4시 49분, 6시 4분, 12시 15분, 오후 2시 6분, 오후 6시 25분, 오후 7시 41분쯤에 확성기를 타고 기도 소리가 전달되었다. 그 소리는 마치 금요일 철야 기도 때 나는 소리와 닮았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중저음 톤의 남성이 기도하는 소리가 난다. 무엇을 해도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을 못하는 나는 어쩌면 이들의 태도를 닮고 싶은 것일까? 그 성실함과 꾸준함이 내게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다. 아프리카 이슬람 문화. 이곳 아프리카 문화를 하나 둘씩 경험하고 있다. 은가운데로 들어오다가 한 시골 마을의 플랜카드에 이렇게 써 있었다. 장례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란다. 이곳에서 장례는 온 동네 축제라고 한다. 고인이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 믿기 때문일까? 게다가 재미있는 것은 이슬람 사람들은 당일 장례, 당일 매장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더운 나라에서 위생 때문이었을까? 죽음에 대한 태도도 관대하다. 모든 것을 알라의 뜻으로 어떤 죽음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심지어는 사고사나 실족사의 경우에도 조사 없이 다 뜻이 있다며 그냥 매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복잡한 문화권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 통계가 적은 것은 아마 이 때문이 아닐까.
또한 집합금지를 당하면 축제와 손님이 없이 그냥 매장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화장실 문화도 재미있다. 차량으로 인도하다가 앉아서 볼일을 보는 한 남성을 보았다. 큰일을 치르는 것은 아닌 듯 했다. 흥미로웠다. 남성은 앉아서, 여성은 서서 볼일을 본단다. 또한 여성들은 열심히 일하는 데 비해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남자들이 대낮부터 335 모여서 빌리빌리라는 전통주를 마시는 모습도 보였다. 종교로 인한 문화적 차이일까? 사회 경제적 문제일까? 아니면 개인의 문제일까? 부서진 사람, 꿈꾸는 인생. 아내와 책을 읽으며 서로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를 세운 요한 하인리 아놀드의 생애를 다룬 책이다. 공동체 리더인 한스와 게오르그의 잔인한 모습에서 서로 분노를 느꼈다. 하이너가 겪은 모욕감과 상실감, 무력감에 가슴이 아팠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통제와 억압의 길로도 자유와 환대의 길로도 갈 수 있음을 배웠다. 인사가 만사이다.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는가에 따라 공동체의 향방이 달라진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때까지 수많은 아픔과 시련을 겪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급진적 공동체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느슨한 연대의 공동체. 우리 부부가 나아가야 할 길도 모색해 본다. 그나저나 하이너는 어떻게 이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하이너가 순진했던 걸까? 아니면 숭고했던 걸까? 은혜가 아니라면 하이너는 영영 추방당해 다시 공동체를 바로 세울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의 순전한 믿음과 따뜻한 감성을 담고 싶다.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나라 카메룬에서 사역하시는 서지의 선교사님, 그리고 이곳 선교지를 한 달간 방문하며 경험했던 이야기를 김동선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지 소식들과 기도 제목들로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생생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접하실 수 있는데요. 선교지를 향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계 선교보고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